육상풍력단지를 만들 때는 무거운 기자재를 산 정상까지 운반해야 하는데요. 해상풍력은 육상보다 기자재를 옮기기도 수월합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의 발전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4,000톤 규모의 프론티어호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해저 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한 특징이 있죠.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토목에너지환경팀에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엄준기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준기 책임님과 함께 토목에너지환경사업팀에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최신탁 책임입니다. 여러분, 영화 테넷 보셨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은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리며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영화 도입부에 주인공이 해상풍력 타워 안에서 머무르며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덴마크의 레드비 항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레드비 항구가 있는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나라로 전력 소비량의 46%를 해상 및 육상 풍력으로 충당하며 해상풍력 최강국이자 신재생 에너지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현재 8.29%에서 30.6%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특히 설치 발전 설비 중 풍력 발전을 34기가와트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풍력 에너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의 바람으로 만드는 청정 에너지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잖아요.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의 바람이 육지보다 훨씬 더 균일하고 강하죠. 해상풍력은 육지보다 더 큰 블레이드와 터빈을 적용하여 대규모의 발전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육상보다 기자재를 옮기기도 수월합니다. 육상풍력단지를 만들 때는 수십 미터의 블레이드에서부터 200톤 이상의 낫셀 등의 무거운 기자재를 산 정상까지 운반해야 하는데요. 운반할 수 있는 자재 크기에 한계가 있죠. 반면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경우 바닷가에 위치한 공장이나 항만시설에서 수월히 운송할 수 있어 발전단지 건설에 유리합니다. 해상풍력단지는 입지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바람을 이용해 풍력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결정되는 전력 생산이 풍속의 세제곱에 비유하기 때문이죠. 또 육지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중요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는 풍속이 증가하지만 무한대로 증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멀어지는 거리만큼 케이블 길이가 늘어나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하부 구조물이 커지게 되는 등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계 가능한 전력 개통 및 주민 수용성의 확보가 실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풍력의 구조물은 크게 허브, 낫셀, 블레이드 등의 발전기와 타워,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발전기가 강한 파도와 물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부 구조물을 튼튼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로 사용되는 하부 구조물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파일을 해저면에 직접 설치하는 모노파일식, 트러스 형태의 자켓 구조물 아래 핀 파일을 결합한 자켓식, 그리고 자켓의 아래 부분에 거대한 버킷을 설치하여 내 외부의 압력차로 버티는 석션 버킷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수심과 지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유럽의 경우 안반층이 깊은 곳에 있고 단단한 사질토 지반이 충분히 분포되어 있어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이 많이 설치됐지만 국내의 경우 안반층이 얕은 곳에 있고 연약 지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자켓 구조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 설치 후에는 상부 구조물인 타워와 낫셀, 허브, 블레이드를 순서대로 조립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상 작업을 줄이기 위해 배후 항만에서 일부를 미리 조립해 운송하기도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데요. 발전단지 용량이 크고 해안까지의 거리가 멀면 해상변전소 설치가 필수적이에요. 아시아 최초의 해상변전소가 저희 서남의 실증단지에 설치됐죠.
현대건설은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 장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건설사입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스틸산업이 함께 개발한 14,000톤 규모의 프론티어호는 자재 운반, 인양, 설치 등 해상풍력 건설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해저 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한 특징이 있죠. 프론티어호는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션 기능과 1200톤급 선박 일체형 크레인 장비를 장착했으며 수면 위로 선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잭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130m 높이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고 1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 3기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호는 올해 7월부터 타워를 포함한 터빈 설치를 위해 제주 한림 현장에 최초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자켓 방식의 프리파일링 공법을 국제과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스트 파일링 공법은 완성된 자켓 구조물을 현장으로 옮긴 후 자켓 내 위치한 레그 파일의 안쪽으로 말뚝 파일을 넣고 항타 및 굴착 작업을 거쳐 해저 지반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해상 장비 없이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이 긴 단점이 있어요. 반면 프리파일링 공법은 기본 틀 역할을 하는 특수 장비인 템플릿을 이용해 해저 지반에 미리 핀 파일을 설치해 놓고 하부 구조물을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공기가 짧고 자켓 구조물을 제작하는 동안 파일을 미리 시공할 수 있어 대규모 단지 건설에 유리하죠. 현대건설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선진 공법인 프리파일링 공법의 국산화 개발에 힘쓰는 한편 선박 업그레이드와 국내 해양 조건에 최적화된 공법 및 특수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전북 고창군 연안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입니다. 3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총 20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발전 용량 60메가와트는 연간 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참여했는데요. 프로젝트 수행 당시 하부 구조물을 비롯한 타워, 터빈 등을 설치하며 해상풍력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죠.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는 제주 한림항 인근 해상에 위치한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발전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은 EPC 대표사로서 공사의 핵심인 해상공사, 즉 하부 구조물 제작 설치 및 상부 터빈 및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물살에 경사가 있는 안반을 뚫고 기초 구조물을 1cm의 오차 없이 수평 수직을 맞추는 일은 꽤 까다롭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안반 지반 천공을 위해 자켓 기초 지반 선 천공 공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고저차가 큰 해저 안반에서 기초 구조물을 똑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GPS 기반의 해저 3D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40m 이상 대수심에서 15.6km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주 한림해상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단순히 시공 참여에 그친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위한 사업주로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림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사업 발굴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지분 투자 및 금융 PF까지 수행하며 디벨로퍼의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건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경남 통영 욕지, 전남 고흥의 사업은 발전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줄여서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PS 제도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직접 발전 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반영하는데요. 해상풍력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REC 가중치가 2.0에서 최대 3.7까지 반영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인 거죠. 현대건설은 현재 1.2기가와트 규모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해상풍력 디벨로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기술 역량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토대로 친환경 미래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선제적인 투자와 해상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탑티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개발사와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해외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하여 아시아 해상풍력 선두 기업으로서 압도적 지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대형 터빈 공급에서 전용 설치선 확보 시장으로 우위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대용량 터빈 설치를 위한 20메가와트급 터빈 설치 전용선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올해 안에 신규 건조를 착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 종종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기분 좋은 바닷바람으로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 현대건설이 앞장서겠습니다.